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. 어제 하루 잘들 밤을 지새고 오셨는지요? 오늘도 어제 오후에는 잠깐 그치는 듯 보였던 폭우가 어제 밤부터 또 쏟아지면서 오늘 아침 역시 또 출근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다들 무사히 출근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어제 밤에도 거의 전투를 벌이다가 왔는데요. 서울 각지에서 쏟아졌던 비 때문에,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던 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5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다들 무사히 이 폭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곳곳에서 뭐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 뻥뻥 터져서 몸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어디 비가 집중적으로 이 강남 지역에만 쏟아 부은 건가요?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. 부산은 영도가 난리가 났나요? 영도에 비가 많이 왔어요? 또 걱정이네요. 왜 하필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까? 네, 저는 부산 영도에 산사태가 났나요? 세상에, 정말요? 거긴 또 인명피해가 없으셨나 모르겠네요. 그렇군요.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소식을 알고 계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. 네,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면산 산사태 난 지역이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인근 지역이에요. 그래서 사실 어제 뉴스 볼 때만 해도 그냥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났다더라, 뭐 그래서 고립이 됐다더라, 뭐 이런 이야기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. 뭐 그냥 좀 흙 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좀 이렇게 아파트 안에서 갇혀있나 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강남 이 지역에서만 6명이 숨졌더라고요. 이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졌더라고요. 그리고 YTN에서 속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 눈에 굉장히 익숙한 마을이 완전 처참하게 변해있는 모습을 봤어요. 그거 보니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또 연락을 해봤는데 또 통신장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전화가 또 안 돼. 그래서 어찌나 걱정을 했던지 저희 친척들도 다들 저한테 전화 오고 어떻게 된 일이냐. 근데 뭐 집에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오는데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집에 갔을 때는 일단 도로는 좀 많이 치운 상태였는데요. 근데 이제 일단은 지하철에서 저희 집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다니질 않더라고요.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고요. 지하철에서 내려서 최대한 가까이 내려가지고 걸어서 올라갔고요. 도로는 뭐 그냥 뭐 흙 있고 그 느낌 있잖아요. 한바탕 뭔가 쓸고 지나간 느낌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쓰레기 봉투가 이만큼씩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뭐 자네들 이런 걸 다 담아서. 네, 그런 상태였고요. 집에 갔는데 정전이 됐었는데 다행히 전기는 돌아왔는데 인터넷 이런 건 좀 안 되다가 밤 늦게쯤에 인터넷이 다시 됐습니다. 텔레비전 됐는데 그게 좀 되나 했더니 단수가 됐어요. 그래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생수로 씻었던, 여러분 생수로 씻어 보셨어요? 진짜 무슨 또 인근에 편의점 이런데요, 큰 생수는 또 다 떨어졌어요. 이미 다 사간 거예요. 그래서 이만한 조그만 생수들 사가지고 나 정말 이게 무슨 돈 쥐랄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네, 재벌 맞구만. 무슨 생수로 씻으면 재벌인가요? 네, 혼자 미쳤구나 이러면서 또 방송이 나오는데 또 안 씻고 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또 막 생수로 씻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행히 물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씻고 네, 그 생수로 씻을 때는 정말 이 꼭 필요한 부분만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이게 씻었더랍니다. 그래서 진짜 정말 고생했어요. 그리고 새벽에 또
이제 그 복구 공사를 새벽에 한 모양이에요. 자고 있는데 그 트럭들 비롯해서 막 중장비들 지나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잠을 정말 제대로 설쳤던 그랬었더랍니다. 그래서 이게 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희 집 아랫집도 제가 2층인데요. 1층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이렇게 막 많이 들어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침수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요 인근 지역 쪽에는 예술의 전당 쪽에도 뭐 거의 토사가 내려와서 장난 아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마을 전체가 동네 전체가 정말 난장판 아수라장 이랬더라고요. 근데 뭐 중요한 건요. 이걸 보면서 뭐 그러더라고요. 하늘이 노하셨나 뭐 이러시는데 이 강남시 같은 경우에는 강남시가 아니고 강남구, 서초구 이런 구는 대표적으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열렬 지지하면서 오 시장님을 거의 뭐 마지막에 턱걸이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도록 만들어준 대표적인 이 구역이잖아요. 지역이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지역에 피해가 컸을까? 이거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요. 그 지역 주민들 어쨌든 입장으로서는 뭐 저야 아니지만 열렬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? 그랬는데도 이렇게 물폭탄을 제대로 받은 게 뭐 단지 하느님이 노해서 그것만이겠느냐. 이건 다 뭐랄까 업보가 하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업보라는 건요, 이 서울 시민, 서초구 시민들이 뭐 잘못해서 업보 이것보다도 물론 잘못 뽑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. 얘기를 들어보니까요, 보도들이 이제 어제 그 물폭탄 맞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보도들이 아주 집중을 했더라고요.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거의 그 기치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 서울 아닙니까? 그죠?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 모토 자체가 결국은 이런 그 대참사를 불러왔다.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. 그죠? 네,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. 지금 그 이번 피해 가지고 물론 비가 많이 오기도 했어요. 비가 뭐 이틀 동안 500mm가 내렸다고 하던가요. 진짜 완전 테러 수준이죠.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과연 없겠느냐. 이때 동안 없었겠냐. 그 이전에도 비가 정말 많이 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막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막 이렇게 되고 이 도로 한 복판이 다들 무슨 침수돼가지고 차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. 왜 이렇게 특히 오세훈 시장,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게 됐을까? 이건 다 이유가 있겠죠.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하늘이 벌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그죠? 그렇기도 하지만 이건 뭐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단지 하늘이 노해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. 이 대리석, 콘크리트 이런 걸로 서울을 쫙 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빗물이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. 그래서 이런 물난리를 나도록 일종의 조장을 한 것이다.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. 이 그 디자인 서울을 한답시고 서울시에서 그 강남대로, 반포로, 신월로 등등 시내 50곳을 대상으로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. 이게 상당수가 대리석으로 인도를 포함해서 그냥 쫙 이쁘게 대리석으로 깔끔하잖아요. 대리석. 도로 자체를 대리석으로 쫙 까는 거예요. 이게 보이기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. 실제로
이 그 서울이요 도시화가 되기 이전인 1962년 그때는요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비율이 40%에 달했다 그래요. 근데 2003년에 조사했을 때는 23%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보다 더 대리석을 많이 깔았으니 지금 뭐 10몇 %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죠? 그것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그 환경연합에 따르면요. 서울시 수해 방지 예산이 2005년에는 641억 원이었다고 해요. 근데 지난해에는 66억 원. 이건 뭐 10%죠. 10%. 2005년에는 641억 원이었는데 수해 방지 예산을 지난해 66억 원으로 아주 줄여도 대폭 90%를 줄인 겁니다. 아, 정말 대박이죠. 네. 그죠?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해 방지 예산을 줄였는데 이게 수해가 났을 때 제대로 대치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하수관 뭐 정비 신설 예산 이런 거는 늘었는데 하수관 그 보수 강비 이런 것도 20억 원 삭감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물난리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예산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쁘게 만드는 거. 서울시 시멘트 쫙 발라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거. 이런 거에만 더 열 올려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홍보잖아요. 홍보. 버스마다 다 그 홍보물 서울이 좋아요. 여자가 행복한 뭐 서울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붙이는 데만 올인해서 정작 필요한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서울시 시민들을 보살펴줄 이런 예산은 아주 대폭 삭감을 했다더라라는 겁니다. 그가 서울시 치수 대책이 구멍이 나 있었다라고 지적을 받는 것도 과언이 아니죠. 이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 공원을 만들었던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그래요. 네. 이게 뭐죠? 어머, 호우맨님도 지금 녹음실이 침수됐다고요? 역삼동 쪽인데 무릎까지 잠겨서 양수기로 퍼내고 어머 그럼 녹음실 있으신데 기계가 장난 아니잖아요? 기계도 다 어떡하나요? 이거 다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? 큰일이네요. 네. 어허 지금 또 장난 아니네요. 네 지금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태라서 호우맨님 어떡할까? 민소희 지켜야겠어요. 아우 저희가 오시면 좋은데 이게 그 비싼 장비들 어떻게 해요? 걱정이네요. 네. 아무튼 이런 그 강남 지역 인근에 침수되고 이런 것이 다 시멘트 바르고 대리석 깔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더라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그 우면산 산사태 역시도 원래 그 지역이요. 산 바로 아래에서 굉장히 그 서울 한복판의 전원주택가 이러면서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 고급 주택가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지역인데요. 여기가 이제 공원 깎고 생태공원 한답시고 깎아가지고 산 깎고 만들고 이래놓고 그 건축 자재들을 저수지 배수로에 막아놓고 막 그냥 쌓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비 났을 때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더라는 겁니다. 이게 뭐, 네. 어쩔 수가 없는 인재였죠. 이렇게 된 거 보면요. 지금 전원마을에서 5명인가요? 6명이 사망했나요? 그랬는데, 여기도 그 5월부터 우면산 등산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계곡마다 다 파헤치고 나무를 뽑는 바람에 이게 뭐 제대로 특히 이 비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나무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. 나무들이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머금어 주고 있어야지 얘들이 홍수가 나고 이렇게 안 되는데 뭐 등산로 공사하겠다고 있는 대로 나무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냐. 네, 이렇게 아무래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
어제도 그 우리 대학생들 10명이나 사망을 했죠. 그 뭡니까? 그 현장에서도, 춘천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나무를 깎아서 그런 걸 만들고, 집 만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,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. 네.